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입니다. 앞서 이해훈 전 후보자가 이제 막말 그리고 갑질 논란 등으로 불명예 낙마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지명이 이루어진 건데요. 박 의원은 앞서서 여당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그 당일까지도요. 민주당 박 의원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소통에 여전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건 결국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상황에서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을 통해 11명의 총리급 또는 장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예산을 이끌어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누가 앉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이 경제 전문가가 발탁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훈 전 후보자 낙마로 예산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니까 이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뭔가 좀 잘 봐준다 이런 평가 받고 있죠. 바로 여당의 중진 정치인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소통을 과연 한 건지 혹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박홍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약 3시간 전인 어제 오전 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 중 1명으로 소개한 게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는 본인에게 지명 통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박홍근 후보자는 지난주 이 당 공천 면접에도 정상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어제 경선 참여 대상자로 공식 발표까지 한 겁니다. 따라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비춰볼 때 박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이 청와대와 여당이 과연 정상적으로 소통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앞서 당 공천 면접에 참여한 박홍근 후보자 목소리 그리고 어제 약 3시간 차이로 진행이 됐던 여당과 청와대 발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서울시 탈환을 통해서 새로운 이 국민주권 정부를 열 수 있는 그 주축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당이 어려운 때 원내대표로 헌신한 박홍근 후보.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청와대는요, 박 후보자가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달리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은 그 당일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대상자로 지금 이름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 오늘도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박홍근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경선을 계속 뛰었다면 서울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실상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지적도 내놨는데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또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또 박홍근 의원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가요? 민주당 내에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통령께서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앞서도 잠깐 짚어드린 대로요, 이 박홍근 후보자 예결위원장 같은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 말고는요, 예산 정책의 수립 그리고 집행 등과 관련해서 그 이력이 거의 없는 친명계의 중진 정치인입니다. 결국 정부의 예산 수립 집행을 통해서 나라의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핵심 요직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후보자는 국문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과정을 거친 뒤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청와대에선 박 후보자가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지 역할을 한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도 맡았던 이 정책 예산 전문가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예산의 정책, 수립, 그다음에 그것의 집행, 물론 이제 정권에서의 한 장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에 충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너무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권의 뜻에만 맞추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중진이고 더군다나 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박 후보자한테 나라 곳간이 이렇게 맡겨지면서 결국 재정의 건전성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 예산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박홍근 후보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체계 밑그림을 직접 그렸던 인물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표 예산의 설계자가 집행자로도 나서게 되는 셈인데요. 지방선거 전인 이번 봄에 이른바 이 벚꽃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이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 편성 등도 앞둔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이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당의 실세가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확장 재정 기조가 강한 이재명 정부에서 친명 실세 장관이 과연 재정의 속도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박 후보자는 오늘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효율성과 전략 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요직의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눈길을 끄는 인물이 바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뭐 전문성이나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 임명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박홍근 의원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 선언을 했고요. 어제 민주당이 이제 경선 후보 대상을 추려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박홍근 의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서 불과 3시간여 만에 청와대가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와대와 여당 간에 지금 소통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후보자를 최종 결정을 할 때 아마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될지는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 선언하는 이상 그 과정을 충실히 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거 개입이 된다고 한다면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에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든가 뭐 적어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다른 후보를 뭐 지원하기 위해서 박홍근 후보자로 지명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논리가 나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6명의 후보자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교통정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상당히 개입을 결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사람을 사실 서울 시민들이 거의 몰랐거든요. 무명의 인사인데 SNS를 통해서 사실을 띄워서 지금 뭐 민주당 쪽의 후보 중에서는 1위를 가는 그런 뭐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홍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거기 후보 단일화를 시켜준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원호 띄운 상태에서 박홍근 후보가 만일 물러난다면 박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정원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당에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성과 소신의 문제인데 물론 뭐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같은 정치 출신으로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분이 친명의 상당히 핵심 인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예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예산 부분 이것은 그쪽 관료 출신들이 가서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예산을 요구해도 이건 나라를 위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모피아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역할을 과연 박홍근 의원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번 마지막에 또 뭐 서울시장 후보가 장관으로 간 거에 대해서 소통 부재한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좀 비판 여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이 제대로 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